구독자 여러분, 로파닐입니다. 한복상점을 다녀왔어요. 한복상점이 사실은 이제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마 막 처음 그 한복상점의 존재를 알았던 게 어쨌든 몇 년 전인데, 그때는 제가 또 이것저것 뭐 딴 걸 하고 있었어가지고 막 첫날에 챙겨가고 그렇게 못했던 것 같고, 뭔가 좀 늦은 시간에 막 가고 이렇게 했었더니 뭔가 모든 게 다 팔리고 파장이고 이랬어가지고 약간 실망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것 같더니 세상에 올해에는 막 제가 좋아하는 막 살랭님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보니까 막 배틀이 막 있고 막 회장 너무 넓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올해는 한복상점을 사전 예약을 이제 해놨는데, 한복상점은 막 사전 예매하거나 한복 입고 이러면 무료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 갖지 않으시고 많이들 이제 다녀오시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사전 예매를 전 하였고 한복도 입고 갔지만 어쨌든 사전 예매도 했어요. 사전 예매를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왔고요. 가서 내부 둘러보면서 뭐 치마도 사고 뭐 저고리도 사고 뭐 몇 가지 샀는데 다 잘 입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생활한복을 좀 자주 입고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했던 것들도 사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뭐 좀 평소에 막 엄청나게 막 항상 많이 쓰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평소에 조금 꽤 주위에 두고 쓸만한 그런 소품 같은 것들 사가지고 막 서로 나누고 선물하고, 코엑스에서 했으니까 또 코엑스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와가지고 이제 코엑스에서 한복 상점을 돌면서 여기저기서 막 인스타 팔로우 하면은 막 주시는 선물 같은 것도 막 많고, 막 그러면 그 선물이 그냥 딸랑덜렁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선물을 뭐 최소한 비닐 포장을 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이런 거 안에다가 이제 포장해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쁜 종이들 뒀다가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조금씩 조금씩 좀 자르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의 다이어리에 스크랩을 해서 한복상점 다녀온 추억을 조금 어떤 저의 기록의 형태로 남겨보고자 이렇게 스크랩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제가 여기저기서 받은 것들이 막 되게 무질서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산 그 치마에 달려 있었던 건데, 그 브랜드 이름은 이거예요. 브랜드 이름은 이건데 요 문양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같이 스크랩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지금 챙겨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요런 스티커를, 예쁜 문양이 있는 스티커를 인스타 팔로우하면 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펜 같은 것도 주셨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제가 여기에서 저고리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인스타 팔로우 해가지고 받은 매드 팔찌고요. 이것저것 받았고, 이런 예쁜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진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질서하게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을 제가 막 그 들른 상점 순서대로 막 하나씩 착착착 무슨 파일에 넣는 게 아니고 가방에 그냥 대충 막 집어넣었는데, 가방이 회장을 돌아다니면서 늘어나요. 왜냐하면 제가 쇼핑을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쇼핑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막 되는 대로 넣어놨던 걸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끄집어 내와가지고 제가 막 하면서 여기 어디 거더라? 이래야 돼요. 그렇게 이것저것 막 하면서 그냥 다른 어떤 막 순서를 어차피 이제는 다시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조금씩 오리고 그냥 예쁜 거 기준으로 그냥 찢어내고 이러면서 다이어리에다가 착착착 붙여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로 들어가면은 이 두껍고 잘 만든 책이 입구에 놓여 있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만들려면 가격이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종이값도 코로나 이후로 무지하게 비싸졌죠. 그리고 그냥 이런 무선 제본하는 것도 원래 비싸죠. 근데 이런 두꺼운 거를 다 두셨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에 이제 한복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그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태워가면서 제발 한복 업계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예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막 춘포 두루마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작품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유물을 만든 게 아니라 작품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작품한 것들 너무 예쁘게 막 사진도 들어가 있고. 저희 선생님 것도 있으려나? 저희 선생님 성함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행사 같은 거를 하는 곳도 있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복을 하시는 분들이 부스 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매 막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게 문능이구나. 좀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준 것 같아요, 책자에. 전통직물 직조 시연. 그래서 배틀이 있었구나. 제가 갔었을 때는 그 시간에는 어떤 시연을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몰랐어요. 이런 예쁜 사진들도 있고. 한복상점 갔을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아니고, 사람들이 한복을 되게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한복을 진짜 많이 입고 다니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통 입고 다니는 한복보다 더 약간 독특하고 더 자기의 쪼가 느껴지는 그런 한복을 꽤 많이 봐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대한민국의 한복 업계 이 수준까지 왔습니다.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좋죠. 그러니까 요런 무슨 대회에서 우승, 약간 상 탔다는 그런 것들이 한쪽에 마네킹에 입혀져가지고 세워져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한복 근무복, 이런 것도 좋죠. 요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사실 한복에 어울리는 신발을 사야 되는데, 제가 신발을 사기가 워낙 어려워요. 왜냐면 제 발 사이즈가 커가지고 어지간한 그냥 보통 동네에서 여자 구두 신으려고 하면은 미안한데 그 사이즈는 아슬아슬하게 없다라는 대답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키가 168이거든요. 발 사이즈가 250인데 그냥 250이 아니고 발볼이 넓어요. 그래서 여자 구두가 보통은 245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어디에서 저희는 250까지 있어요 라고 해도 신어보면은 발볼이 안 맞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신발이라는 게 그냥 내 사이즈가 있다고 신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었을 때 내 발 모양에 맞아야지, 그래야지 그게 편안해야지 제가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신발이라는 건 불편하면 어쨌든 내가 몇 걸음 못 걷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기동력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신발이라는 건 여기저기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저는 안 그래도 맞는 신발 신어도 맨날 발꿈치가 다 까져서 다 쓸려서 다 피가 나요. 그렇지 않은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두 사고 이게 막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안 그래도 신발 사기가 어려운데, 한복용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파는 곳이 워낙에 극소수고 해가지고 제가 막 갑자기 그냥 지나가다가 저기 한복용 신발이군 사볼까? 약간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는데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찾아가기 약간 용기가 안 났고, 그리고 막 인터넷 같은 데서 막 꽃신 이런 거 검색해서 나온다 그래도 신발은 역시 신어보고 사야 되기 때문에 못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아직도 이제 여름에 생활 한복 입을 때는 그냥 샌들 신고 다니고, 좀 전통 한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신발이 보이지 않게 하자 이러면서 안에 운동화 신고 다녀요. 꽃신이 갖고 싶어요. 제 발 사이즈의 꽃신이 갖고 싶어요. 판매관, 이렇게 판매관에서 이것저것 이제 판매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런 좀 시그너처 사진이랑 브랜드 소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근히 여기저기 이제 많이 봤는데 다 들어가진 않았고요. 들어간 건 한 3분의 1만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곳이 있어야지 들어가서 막 보는 거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디를 들렀더라? 맞다. 돌실나이부터 들어가서 바로 들렀어요. 왜냐면은 제 친구가 거기 그쪽에 아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가지고 딱 가서 거기를 한참을 구경을 하고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여기 돌실나이 꼬마크에서 이 패키지가 이게 들어있던 거예요. 이 팔찌가 들어있던 건데, 이 팔찌가 들어있던 이 봉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거 닦고 하라고 했는데, 닦고 하려고요. 그래서 이 팔찌를 친구가 꼬마크에서 사다가 줬어요. 여기 설명을 보니까 돌신라인은 사실은 한복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거나 인사동에 가보신 분은 다 보셨을 브랜드예요. 꽤 예전부터 계속해서 좀 뭐랄까 개량 한복이랑 이런 거를 팔고 계시는 그런 분들인데, 어쨌든 브랜드가 크죠. 이 돌실나이의 영 브랜드가
꼬마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꽤 이제 영한 그런 느낌이죠. 이 무늬를 보고 처음에는 파초입? 이랬다가 역시 우리는 이거 대마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대마가 그냥 드립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시는 분들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대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원래 많이 키웠고 진짜 잘 크는 식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마를 이용해서 삼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면이 엄청나게 보급되기 전에는 다들 배옷을 입었고, 면이 많이 보급된 후에도, 그러니까 평민들 얘기에 귀족들은 비단 옷을 입었겠죠? 평민들이 이제 그 삼배옷을 입다가 이제 매옷을, 그러니까 면옷을 입게 된 후에도, 이를테면 뭐 상을 치를 때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도 어떤 좀 필요할 때 배옷을 입었죠? 근데 그 삼배가 바로 대마로 만든 섬유입니다. 그래서 그 대마라고 하는 게 약간 그 대마초, 약간 마약 이렇게만 연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쓰인 식물이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막 마약 제조 유통 약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아마 제 생각엔 기술 발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대로 많이 막 쓰이게 되니까 이제 그 부작용 문제로 이렇게 대마를 그 사적으로 막 재배하는 거를 금지를 한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삼배의 재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대마초라는 거 어쨌든 한복하고 관계가 깊은 식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웃었어요. 물론 진짜 대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친구 말로는 아니야 솔잎이야. 근데 네, 솔잎입니다. 초록색의 솔잎 팔찌를 선물로 감사하게 친구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았고요. 처음 간 브랜드가 여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뒤로는 제가 처음 간 곳이 그 다음에 들른 곳이 어딘지 같은 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못하는데, 이거는 어딘지 제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다이어리에다가 붙이려고 해요. 다이어리에 이 친구를 붙여줄 거고, 그리고 이 책을 제가 받아왔으니까 이 책을 잘 활용을 해줘야지 되겠죠? 한복 사진이 너무 좋아요. 한복 사진이 좋아가지고 저 가끔 웨딩 잡지를 사요. 결혼을 안 했고 결혼을 할 예정도 딱히 없는데 왜 웨딩 잡지를 사냐? 웨딩 잡지에는 보석이 많이 나오고요. 한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좋아서 사요. 요새 그 좀 일반 좀 영한 패션 잡지 같은 경우에 내용이 아예 완전 아이돌 화보로 차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말 새로 나온 브랜드의 광고 있잖아요. 좀 되게 오센틱하게 진짜로 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광고로 거기서 시키는 말을 하는 것 같은 페이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잡지가 아마 사정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일본 잡지의 경우엔 그런 부분이 덜하거든요. 일본 잡지 당연히 광고 페이지 있고 잡지 원래 광고로 먹고 사는 거 아는데, 근데 그 일본 잡지에서는 그 뭐 그래 뭐 광고 하나 당연히 있어야지 먹고 살겠지?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그게 좀 필요한, 막 보면서 되게 이건 되게 좋은 기사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한국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새는 갈수록 더 그 너무 광고라서 나에게 정복성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국 잡지 요새 잘 안 사고 있는데, 웨딩 잡지 같은 경우에는, 웨딩 잡지는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이 어쨌든 계속 사봐가지고 그런가? 웨딩 잡지는 좀 더 제가 볼 게 많아요. 짠, 여기 붙였고요. 이거 저번에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도트라이너 컴팩트입니다. 저희 그 리필을 잘못 사오는 바람에 리필을 쓸 수가 없어서 남아버린 그 리필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온, 또다시 늘어난 저의 도트라이너. 여기에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조금 전통적인
그런 마스킹 테이프를 조금 스크랩에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저의 몇 개 안 되는 전통 마트예요. 씩씩님 거, 그리고 아마 미야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 저의 평소의 구독자 중에서도 한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비중이 높으실 거고,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한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여가지고 한복 얘기 조금 더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뭐 항상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긴 한데요. 한복 이번에 이제 구경을 할 때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이런 수다 떨 때 얘기했었지만 대한민국의 한복 업계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갈수록 침체되고 있어가지고 두렵거든요. 몇 년 더 지나면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막 몇 집에서만 명맥을 잇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새 브랜드도 생기고 있고 되게 열심히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살 것들도 꽤 많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역시 사람들이 좀 가서 계속 사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새로 브랜드 만드시는 분들도 계속 하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계속 계셔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한복이 막 어떤 그런 사정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막 인터넷에서 막 바이럴 조금 타는 거를 보고 아, 돈 짱 많이 벌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복으로 돈을 짱 많이 버는 것은 매우 어렵달까? 그냥 실물을 가지고 돈을 짱 많이 버는 것은 원래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물이라는 거는 내가 이를테면 막 매출이 400억 원 발생했다 이제 이런 거 보고 저 사람들은 그럼 이제 막 그 강남의 아파트를 막 10채를 산 부자가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물이라는 거는 보통 그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한 10% 정도로 잡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광고했고 뭐 직원을 많이 뽑았고 이러면은 그것도 팍팍팍팍 줄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4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엄청 이제 홍보를 이제 한다고 해도 사실은 40억 원 정도가 이익인 거고, 그 중간에 뭐 연구 비용으로 투자했고 이러면 남는 거는 이제 10억 정도일 수가 있어요. 근데 10억이 물론 당연히 나 혼자 벌었으면 큰 돈이지만 내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직원이 뭐 40명이다 이러면은 이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물로 돈을 번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특히 이제 한복 같은 경우에 원래 한국에서는 그나마 신부 한복하고 혼주 한복으로 그나마 다들 어떻게든 입에 풀칠을 어떻게 하면서도 하지만 점점 경기가 침체되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결혼식을 다들 안 하면서 타격이 확 왔죠. 그리고 요즘 갈수록 더 결혼식에서 허례허식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한복은 난 안 입는다라고 결정한 신부들이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결혼식에 한번 하긴 해야지 싫지만 뭐 이 돈을 한번 들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지금보다 더 있었다면, 지금은 더더욱 안 입을 건데 왜 안 입을 거면 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한복이라는 것은 이제 슬슬 저 같은 한복 오타쿠들이나 저 같은 한복 오타쿠들은 평소에도 입고 맨날 입고 생일에도 입고 모임에도 입고 그냥 경복궁 갈 때도 입고 아무데나 막 입어요.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한복을 보면은 너 한복이 뭐 신기하다 오늘 무슨 날이야? 어쨌든 그런 옷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판매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옷인데, 그래서 시장들이 점점 더, 그러니까 한복은 계속해서 한복 만드는 거는 이제 국내가 아니라 외국으로 제조가 많이 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국내 인건비 감당이 도저히 안 되고 국내 임대료랑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제
그런 것들로 감당이 안 되고 한복의 수요는 점점 줄고 인건비랑 임대료는 점점 오르고 그리고 이제 비단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한 어쩌고 저쩌고와 뭐 그리고 누에를 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당연히 올라가고 누에를 칠 때 드는 그 뭐 전기세 뭐 기름값도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돼서 점점 더 제조를 아예 그 막 중국에 주고 아니면 뭐 베트남에 주고 인도네시아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외로 아예 그냥 외주를 그냥 한복 제조를 그냥 싹 줘버리고 비단도 아예 그쪽에서 제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한국에는 조립말자 들여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오래된 한복집이랑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날 보면 망해 있고 약간 뭐 이런 식이라고 해서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가서 봤을 때 그래도 활력 있게 입고 막 다들 그래도 나의 한복을 봐. 난 돈을 꽤 들여서 이걸 장만했다고. 내가 사랑한 한복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기뻤어요. 그쵸. 한복이 남아 있어야죠. 그래야 제가 한복 덕질을 계속하죠. 이건 이렇게 보시되 술술이라고 하는 곳에서 데리고 온 뭐랄까 명함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네, 명함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원 팔찌라고 돼 있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팔찌가 인스타 팔로우 해가지고 받은 건데 이게 여기 포장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매듭 팔찌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듭 전문이신 것 같았어요. 여기 딱 가자마자 이제 술 달린 놀이개랑 이런 것들을 막 판매를 하고 계셨는데 막 여기저기 막 술도 되게 이쁘게 달아놓으시고 색깔 배합도 되게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디자인도 이제 꽤 모던한 편이어가지고 막 그 가락지 매듭이라고 있어요. 매듭 아시는 분들은 그거 나 당연히 알지 하실 건데 매듭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지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매듭이 막 이런 데 있으면은 요런 중간에 약간 그 동글동글한 매듭이 약간 이렇게 막 움직이게 막 들어가는 그런 동글동글한 매듭이 있어요. 근데 그 가락지 매듭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줄줄이 해서 막 그 굿을 깬 거 같이 해가지고 가락지 매듭 3개 착착착 해가지고 만든 그런 놀이개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요런 핀 같은 것도 판매를 하시고 이번에 소품이 이쁜 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일 건데 얘네가 지금 하얀 배경이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붙이면은 약간 얘를 통으로 붙이고 약간 얘 찢은 모양이 보이고 그런 거가 그 의미가 안 산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경에다가 마테드를 깔아서 패턴으로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책자에서도 술술 부스가 어디 있었는지 찾아가지고 같이 붙여줘야겠어요. 여기 있네요. 바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하얀색은 많이 붙이니까 이걸로 올릴까요? 이렇게 술술 부스에서 받아온 물건들 스크랩했습니다. 아마 그 다음으로 들렀던 부스가 여기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여기는 일단 이렇게 서 있을 때 저는 our 이러고 있었는데
오으르라고 읽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갔을 때 이제 또 제 친구가 여기 이제 그 부스분하고 이제 아시는 사이여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집은 원래 어머님이 한복을 계속 오랫동안 해 오셨던 분이래요. 어머님이 한복을 이제 해 오셨고 따님이 계신데 따님은 나는 한복은 안 할 거다 하고 디자인을 좀 패턴이랑 이런 쪽 디자인을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근데 패턴 디자인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한복에 쓰이는 패턴을 만드셔가지고 따님이 만드신 패턴으로 이 집의 한복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보는 패턴들이 너무 되게 독특하고 예쁜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보는 똑같은 그냥 미끈미끈한 얇은 사에 그냥 패턴만 프린트돼 있는 막 그런 식인 게 아니고 좀 막 질감이 독특하고 되게 비치는 빛이 독특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서 포도무늬 치마를 샀는데 포도무늬 치마가 약간 이렇게 격자무늬 같은 그런 오돌도돌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서 포도무늬가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서나 보는 그냥 느낌 아닌가? 그냥 패턴만 좀 화려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좀 되게 고급스러우면서 독특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막 다른 집들의 이제 일반 허리 치마에 비해서는 가격이 약간은 더 있었는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느낌의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한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허리치마를 샀고요. 여기에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연예인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패키지 굿즈, 뭐 호텔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이제 많이 하셨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셨나 봅니다. 옷들이 또 되게 예쁜 게 많이 있었어요. 좀 무난하게 입을 수 있어 보이는 이런 라인의 옷들도 많이 있었고 맞아요. 이 패턴이었어요. 제가 이 포도무늬 패턴의 치마를 샀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를 또 주시고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 문구 들어가 있는 이런 스티커도 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치마 구입해가지고 이제 치마에 같이 달려 있었던 이거 있잖아요. 이제 이 품질 보증서 그 막 환불 이런 거 규정 뭐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치마에 달려 있었고요. 스티커 넉넉하게 주셨어요.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되게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제가 다꾸를 하는 사람이니까 스티커를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 내가 다꾸를 이제 많이 주셔가지고 스티커를 많이 주셔가지고 다꾸할 재료를 많이 가져갔고요. 여기 이렇게 생긴 이런 것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우르에서 받은 것들을 스크랩을 할 건데 또 이제 오우르는 이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네. 이 브랜드에 이제 어머님이 원래 하시던 한복집이 금단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우르 자체는 패턴 디자인 브랜드군요. 네, 오우르 자체를 한복 브랜드라고 이제 맞는데? 그러네요. 금단제 영 캐주얼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한복 디자인을 하는 곳에 이제 영 브랜드가 맞고요. 근데 패턴 디자인 브랜드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만의 고유한 그 패턴이 이제 포인트고 그걸 패턴 한복과 라이프스타일 제품에 담아내신다고 합니다. 이 뒤에 제가 이따 써야 되는 게 있진 않겠죠? 네. 너무 예쁘다. 여기를 자를 거예요. 종이들을 계속 반으로 가르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이어리 제본일 경우에는 그대로 붙이면 너무 심하게 두꺼워져가지고 뒤로 갈수록 글씨를 쓰기가 힘들어지는데
저는 글씨를 양면 모두 많이 많이 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도 이 패턴을 넣어줄 생각이에요. 이 패턴으로 나타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들이 IP를 가지신 마스킹 테이프를 생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다꾸러의 마인드. 여기저기 마구 배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르 스크랩이었고요. 다음에 기억나는 곳이 여기 이 미오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제가 아마 여기가 그 집인 것 같은데, 이 로리타 한복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이제 하시던 분들이래요. 그래서 이런 로리타 패션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롤리타라고 할 때는 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쓴 롤리타에 나오는 주인공인 그 롤리타 이름을 따가지고 그 성인 남성이나 이런 사람이 굉장히 이제 원래는 그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어린 여성을 어떤 자기 이제 연애 대상 뭐 이제 이런 걸로 보는 그런 정신 상태 그런 병을 롤리타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이 그래 그거가 약간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쓰이다 보니까 일본 쪽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오타쿠들이 이제 많이 할 때 어린 여자를 이제 로리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실 롤리타에 나오는 이제 로리타는 어린 여자인 건 맞죠? 그쵸? 험버트가 그 어린 여자 아이로서 이제 로리타를 사랑한 건 이제 맞죠? 근데 그런 거랑 뭔가 어떻게 합치는지 제가 로리타 쪽에 대해 잘 몰라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일본에 이제 패션에 로리타 패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좀, 그러니까 정확히 아마 그 정의가 있을 건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제가 받은 이미지만 말씀드리면 뭔가 프릴 많이 달리고 좀 예쁘고 좀 패티코트 달려있고 예쁜 이제 큰 이제 팔랑팔랑 퍼지는 스커트에 막 화려한 무늬 들어가 있고 약간 되게 막 레이스 들어가 있고 좀 그런 옷들을 이제 입고 다니는 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되게 막 종류가 다양하대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작년 겨울에 일본 갔었을 때 무슨 로리타 브랜드인 것 같은데 완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은근히 길 가다 보면 로리타 브랜드가 그냥 아무데나 막 있거든요. 되게 흔하게 막 많이 있는 편인데, 근데 로리타 브랜드 중에서도 좀 되게 저거는 확실히 그런 패션을 이제 즐기시는 딱 그 매니아 분들이 입으시겠다 좀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좀 저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입어도 그냥 레이스가 많이 달렸네 예쁘다 그냥 그 정도 생각만 들겠다 싶은 옷들이 있는데, 저 이제 후자인 약간 되게 그 일반적으로 평소에 입는 옷하고 이제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그런, 근데 한쪽에 이제 보니까 이거 로리타 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브랜드에서 이제 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있는데, 이 로리타 한복이 국내에 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브랜드가. 그래서 이제 로리타 풍으로 재해석한 막 그 바로크라고 이제 부르는 풍의 이제 좀 화려한 약간 유럽의 벽에 그려진 이제 무늬 같은 그런 패턴이 막 치마에 들어가고 막 되게 레이스 프릴 같은 걸로 있어가지고 반쯤은 서양 옷이고 반쯤은 한복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걸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나가다가 봤는데 세상에 거기 너무 재밌었던 게 거기에서 특이한 케이프를 팔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케이프가 아니었고, 앞쪽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그냥 평범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냥 어깨치마인데 되게 확 퍼지고 되게 그 패턴이 아까 말씀드린 좀 서양식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치마였었는데, 안쪽에 들어가 친구가 막 보는데 친구가 갑자기 무슨 케이프를 써요. 그래가지고 케이프구나 이러고 봤는데 케이프가 세상에 빨간색 케이프였거든요. 근데 케이프랑 쓰개치마랑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러고 깜짝 놀라서 보게 된 거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스커트만 볼 때는 치마구나 이러고 지나가시는 것 같다가 친구가 그 케이프를 빨간색의 케이프를 이제 모자로 이제 쓴 걸 보자마자 지나가다 딱 멈춰서 와! 와! 이러고 다들 제 친구를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케이프가 진짜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막 많이 쏟아지는 거를 보면은 역시 여기 분들은 저거를 좀 진열을 해놓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친구 말로는 근데 아마 거기 분들이 다른 거를 진열해놓은 게 그 빨간 모자 케이프 자체는 나온 지 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슬한복 집입니다. 근데 여기랑 같은 거 지금 모르겠어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뭘 받아가지고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면 여긴 다른 분 거면은 제가 실례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 옆에다가는 지나가다가 이제 봤었던 이거를 같이 장식을 해서 스크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본 어떤 데는 뭐로 눈이 끌렸냐면은 애기들 한복, 이제 한복 사면 당연히 보게 되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애기들 뭐 돌 한복이라던가 이런 수요가 어쨌든 있으니까. 그래서 애기 한복을 보는데 세상에 너무 귀엽게 그 애기를 이제 막 아얌이랑 애기 막 당이랑 이런 게 막 있는데 당이랑 아얌이 레오파드였어요. 근데 그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애기한테 보통 약간 센 어른들이 쓰는 무늬라고 보통 이제 이미지가 박혀 있는 그런 무늬를 써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거기다 이제 막 그 한복도 약간 그 겨울용 한복 같이 이렇게 막 두껍고 막 이러니까 그게 더 귀여운 거 있죠. 막 이게 허접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그 귀엽고 고급스럽고 탄탄하고 진짜 세상에 그 집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이거 받은 곳은 지나가는데 이제 리니에 제이 님의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받아온 건데 여기는 이제 한복 집은 아니었고요. 좀 한국의 그 원단 있잖아요. 이제 원단 하시는 분인데 이를테면 막 그 결혼식 한복에 쓰이는 매끈하고 부드러운 그냥 실크 원단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고 예쁜 패턴이 들어간 그런 막 면 40수라던가 그런 원단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리넨이라던가 그런 원단들이 되게 예쁘게 이제 막 진열이 막 돼 있고 되게 예쁘게 반짝반짝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어머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나가다가 원단이 있어가지고 우와 원단 원단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구경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구경하니까 스티커도 주시고 명함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고요.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이 이제 옷으로도 물론 당연히 쓸려나 못 쓸 거는 세상에 없는데 좀 더 좀 커튼이나 이런 데로 이제 쓴다거나 아니면은 스카프로 쓴다거나 그러기 좋아 보이는 원단들이긴 했어요. 근데 옷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여러 원단들에 다 되게 전반적으로 뭐가 많이 뭐가 많이 프린트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바느질을 하면 아깝겠다. 너무 예뻐서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원단들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 부스에 계셨던 분들이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커튼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고 테이블 러너 같은 걸로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연 그런 프린트된 원단을 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무 이쁘고 지나가기 아쉽고 그리고 저의 친구가 또 이제 저를 잘 챙겨줘가지고 고맙게도 이 명함과 스티커를 받아가지고 챙겨서 이렇게 다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슬 한복. 음, 음. 제가 왜 하고 있냐면요. 이 슬 한복 요거 바로 뒤에 은가비 한복이 있는데 은가비 한복도 저희가 들렀기 때문에 은가비 한복의 것도 오릴 것을 남겨놔야 돼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같냐면 사실 저도 몰라요. 요새 잠을 막 완전 잘 자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자는 시간 자체는 평소랑 똑같은데 유독 막 피곤하고 이런 날들이 요새 자꾸 이어지더라고요. 더워서 그런가라긴 에어컨 바람 속에 있고, 그래서 에어컨 바람 속에 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에어컨 바람을 벗어나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찌는 것 같아요. 슬 한복이 아까 말씀드린 로리타풍의 한복을 만드는 곳입니다. 진열된 한복이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고 약간 되게 레이스 볼레로 같이 생긴 그런 거를 뭐 이제 몇 벌, 그리고 예쁜 문양이 좀 유럽풍의 문양이 있는 그런 스커트 몇 벌, 뭐 허리치마는 아니었고 어깨치마인데 좀 긴 거랑 짧은 거가 같이 있다라는 점이 특이했어요. 로리타 패션에서는 그 롱 스커트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친구가 추측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에너겔로 제가 봤던 케이프를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생긴 쓰개치마, 케이프를 판매하시고 계셨어요. 컬러는 좀 딥 다크한 레드였는데 지금 서랍을 뒤졌을 때 갑자기 딥 다크 레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긴 하얀 리본이었어요. 저기 이제 치마 말기죠. 그게 특이해가지고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렀다고 하기에는 그냥 뭐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했는데 이 은가비 한복에 들렀는데 지나가다 제가 왜 거기 발길을 멈췄냐면 이 디자인의 한복을 보고 발길을 멈췄어요. 저는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장저고리 허리치마를 매치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쵸? 약간 그렇게 보이시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또 약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치마고 이게 저고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허리랑 요 맨 위에 딴 프릴이 같이 달려있는 그냥 치마 달린 허리띠예요. 그리고 위에 이거는 천릭 원피스입니다. 이 저고리 부분이랑 여기랑 이어져 있어요. 이거랑 이거 이어졌는데 지금 여기 프릴 한 단과 이 허리띠 하나를 추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아쉬웠던 것이 제가 딱 깔끔한 장저고리를 원하는데 딱 깔끔한 장저고리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면 어쨌든 저고리라고 하는 것은 상에 예쁘게 피트돼야지 그냥 들어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쁘게 피트되는 걸 이제 찾고 싶은데 인터넷에선 내 옷에 맞는 이쁘게 피트되는 건지 아닌지 찾기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보통 한복에 나오는 것들이 단저고리가 많고 단저고리가 아니라 뭐 이제 좀 최신에 입을 수 있게 나온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아마 약간 요즘 크롭티 정도 기장으로 나오는데 제가 덩치가 있고 좀 몸 여기저기에 그 약간 살이 있다 보니까 일반 약간 되게 마르고 조그만 친구들 기준으로 크롭티면은 저한테는 가슴을 다 못 가리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깔끔하게 긴 저고리를 갖고 싶다. 그래서 허리치마랑 매치해가지고 입고 싶다. 허리치마랑 매치할 거니까 이왕이면은
고름이 너무 위에 달려 있으면은 뭐 그게 이제 사실 여자 몸에 평면이 아니다 보니까 이를테면 여기에 고름이 있으면 이게 여기서 달랑거리면 좀 안 이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름이 약간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가다 이걸 보고 이거 고름이 아래쪽에 있는 장저고리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들렀는데 아니었고 예쁜 건 맞아요. 예쁜 건 맞고 여기 이런 갈래치마라고 이제 부르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런 치마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가비 한복에 들렀는데 이거를 다 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래쪽을 약간 오려야 되겠네요. 은가비 한복 부스가 사이즈가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쁜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되게 안에 구경하니까 안쪽에 다 있어요 이러고 되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데 제가 원한 이 깔끔한 장저고리가 없어서 왜 없지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장저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까 얘기했었던 그 로리타 치마가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일본은 사실 가면은 되게 한국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특히 도심은 아시아의 대도시라는 것은 어쨌든 대충 비슷비슷한데 근데 다니다가 확실히 일본이다라는 걸 느낄 때가 길 가다가 그냥 백화점에 갑자기 로리타 브랜드가 있을 때 그거 보면서 확실히 일본이다. 한국은 아직 저렇게까지가 많이 들어와 있진 않다.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한국에도 로리타 브랜드 많이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온 건지 맞는 건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쪽 업계 전혀 몰라가지고. 근데 그 홍대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홍대 그 AK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오타쿠가 들러야 하는 그 건물에. 모든 다꾸로도 들러야 했었어요. 왜냐면 거기 BOK에서 예쁜 다꾸템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다꾸템이 거의 없고요. 소품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업종 전환은 아니죠. 그냥 계속 하다가 이제 파는 물건의 구색을 살짝 바꿨을 뿐이고 여전히 스티커 파는데요. 예전에는 좀 제가 다꾸로서 꼭 들러야 하는 성지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지금은 그냥 그렇군 그런 느낌이고 뭐 메이드바이는 여전히 스티커 많이 팔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다른 것도 많이 팔고 어쨌든 다꾸 업계가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시장이 많이 작아지긴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괜히 그냥 아무 장식이나 해보기. 그냥 별안간 그냥 붙이기만 하려니까 재미가 없다 싶어가지고 약간 장식을 넣어보았습니다. 여기도 이게 있어요. 이게 은가비 한복 인스타를 팔로우를 이제 했더니 이제 선착순 몇 분까지라 그랬는데 머리 장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 장식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무료로 주는 게 이런 느낌이지 뭐 조금씩 장식으로 곁들이면 좋겠네 이 수준이 아니고 단독으로 쓸 만큼 진짜 예쁘고 좋은 머리 장식을 주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 주시지 않았어요? 꽤 비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한복 상점에서 주시는 서비스들이 되게 좋다. 일반적인 다른 어디서 보는
일반 그런 인스타 팔로우를 받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걸 주시는데, 아마 그 이유는 한복 상점이 올 정도의 한복 덕후면은 어쨌든 그들은 한복을 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지, 그냥 오다 가다가 공짜로 뭐 주네 모르겠지만 받아볼까 이런 뜨내기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라도 뭔가를 나눠준다고 할 때, 웹소설 작가로서 뭔가를 이벤트를 한다고 할 때, 웹소설을 많이 읽는 독자분들에게 제 소설을 읽게 할 기회를 드리는 거랑, 웹소설을 전혀 안 읽는 분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룹에 제 소설을 읽게 할 수 있는 소설이 노출되는 기회를 잡는 거랑 했을 때, 당연히 평소에 웹소설을 많이 읽는 분들에게 제 소설이 노출될 기회를 잡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제가 감수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웹소설을 안 읽으시는 분들에게 그 웹소설을 읽게 할 그런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당연히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장이라는 건 어쨌든 이탈자가 있기 때문에, 웹소설이라는 것은 밥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재밌으면 보다가 어느 날 질리면 다시는 안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자가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있어서 판에 활기가 있으면은 작가들도 새로운 작품을 계속 내기 때문에, 원래는 이탈하려던 사람들도 그렇게 활기가 있을 경우엔 덜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이제 맞는데, 저라는 이제 개인 작가는 어쨌든 제가 만약 같은 비용을 들였을 경우에, 웹소설을 평소에 많이 읽는 분들이 제 작품을 보시게 될 경우가, 웹소설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 섞인 그룹에서 제 웹소설을 볼 확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히 웹소설을 평소에 보시는 분들이 제 소설을 더 많이 보실 수 있게, 최대한 그쪽에 노출을 늘릴 수 있게 노력하는 게 합리적인 그런 거죠. 여기 이 바이아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펜 준 곳이거든요. 이 펜 준 곳으로 제가 거기서 저는 하늘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가 색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고, 사실 라일락색이라고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라일락색의 얇은 여름 저고리를 구입하였습니다. 여름 저고리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저고리가 전통 한복 저고리는 제가 만든 걸로 한 벌 있고, 이 생활 한복 저고리는 제가 한 까만색 팔 긴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가을, 겨울, 아니면 봄에도 사실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런 거 한 벌 하고, 그리고 하얀색 한 벌 한 거 있는데, 그러니까 하얀색은 사실은 인터넷으로 그냥 산 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핏 얘기한 건데, 인터넷으로 산 거여가지고 저한테 막 되게 예쁘게 맞진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필요할 때 입고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즐겨 입기에는 핏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촉감도 그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촉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미끄덩한 촉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 이불도 인견도 싫어해요. 저는 무조건 면만 좋아합니다. 아니면 아예 리넨이든가. 그런데 그게 살짝 미끄덩한 촉감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잘 안 입고, 근데 그렇게 두 벌이 있는데, 사실 저는 여름에 더 저고리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름 저고리는 계속, 여름 윗옷은 계속 갈아입어야 되니까, 여름 윗옷은 계속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나갈 일이 사실은 작가로서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가을하고 겨울에 입는 그 허리치마가 두 벌이 있어요. 빨간색 하나랑 체크무늬 하나가 있는데, 그 빨간 치마는 그냥 어느 상의에다가 해도 당연히 겨울 옷들은 다 길기 때문에 다 괜찮거든요. 제가 요새는 그거 해요, 많이. 회색이나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회색 터틀넥 원피스가 왠지 모르겠지만 산 기억은 없는데 무지 많아요. 무지 많기 때문에 딱 회색 터틀넥에다가 그 빨간 치마, 아니면은 까만색의 그 히트텍에다가 빨간 치마,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딱 색깔 매치되고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 입을 그 티셔츠들 이런 것들이 제가 오래전에 산 뒤로 한동안 사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좀 낡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허리 치마 여름 거가 제가 되게 많이 있는데 리넨으로 된 게 두 벌 있고 화려한 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뭐 다른 기억 안 나는 뭐가 또 많이 있고 그렇게 막 많이 있는데 걔네랑 매치할 상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이번 한복 상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복 입으면은 뭐 무료 입장 이런 게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처럼 허리 치마 이제 놀이개까지 하고 가면 다들 한복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또 이를테면 막 경복궁 같은 거 무료 입장할 때는 사실은 그 규정이 있어요. 한복 입으면 무료 입장인데 그 한복이 이를테면 여자면은 성차별적이라는 생각은 해요.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된다는 거는. 근데 어쨌든 그쪽 규정이 그래요. 낡았다고 생각하고 고쳐져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규정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의 규정이 여자는 그 치마고 그리고 저고리에는 고름이 있어야 돼요. 아마 민속촌이 그랬나? 어쨌든 뭔가 치마 저고리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마에 티셔츠면은 약간 그 이를테면 민속촌 출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민속촌에 그러니까 출입은 할 수 있는데 무료 출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생활한복에 제가 저고리를 겨울이면은 제가 그 까만 저고리에다가 빨간 치마 딱 이제 입으면은 생활한복으로 이제 그 고름 있는 저고리와 한복 치마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되는데 여름에는 제가 남방이나 티셔츠에다가 허리치마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름에도 한복 한 벌을 위아래로 입을 수 있도록 여름용 저고리도 있으면 좋겠다. 횡설수설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름 저고리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계속 보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다가 이번에는 어쨌든 거기서 바로 입어보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그것을 구입을 해왔습니다. 9만 원에 구입을 해왔고요. 사실은 여름 저고리라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핏이랑 이런 것들 정말 이제 막 많이 봐야 되고 고름 위치랑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9만 원이라는 가격은 약간 고민은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충동적으로 그냥 홀랑 사기에는 9만 원 비싼 거 맞잖아요. 충동적으로 제가 9천 원이면 사죠. 아니 근데 한복을 그 가격으로 살 수는 없어요. 왜냐 한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니아들에게 파는 소수 시장이기 때문에 막 그 공장에서 막 오늘 만 벌 찍었다 이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당연히 최소한 이상이 있을 수밖에 이제 없는데, 근데 이제 사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한 벌 살 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하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 이 옷이 고름 위치도 마음에 들고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칼라 파인 정도가 있잖아요. 어떤 한복들은 이분들이 큰 사이즈를 내기는 내지만 이분들은 약간 덩치 작은 사람들 기준으로 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데도 있어요. 덩치 작은 사람들 기준으로 내는 곳은 칼라가 너무 좁아요. 너무 목에 가깝게 돼 있어요. 단저고리가 이제 많이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럼 되게 불편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덩치도 있고 어쨌든 약간 그 목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도 이제 꽤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사가지고 그런 것들 답답한 걸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 뭐 되게 날씬하고 되게 어떤 몸에 그 눈에 띄는 단점도 없는 사람이면은 그런 걸 입어도 되겠죠. 그런 걸 입어도 그냥 무조건 예쁘겠죠. 하지만 저는 단점이 있고 옷이라는 것은 단점을 커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점을 이제 커버해주는 옷을 입고 싶기 때문에 그런 옷들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컬러가 충분히 넓은 옷을 찾게 돼가지고 그래, 얘는 이제 운명이긴 한 것 같다. 얘를 사야 한다. 얘를 사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 여름 저고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해마다 6월달이 되면은 저는 중학생 때부터 경복궁에 갔어요. 왜냐면 6월이 수련이 아름답게 피는 때예요. 그 향원정 아시죠? 향원정에 수련이 피는데 원래 6월이 그 아름답게 피고 7월 정도도 있어요. 8월엔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약간 다 시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좀 상황이 안 예쁠 텐데 그 올해는 왜 못 갔지? 더워서 못 갔나? 귀찮았나? 체력이 안 됐나? 뭐 어쨌든 이제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막 이럴 때에는
이제 한복이 생겼기 때문에 언제든 가가지고 무료 입장을 숑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경복궁 입장료가 사실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재를 위해 그 정도 돈은 당연히 낼 수 있지만 그치만 무료 입장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제가 한복을 그렇게 샀기 때문에 그 한복으로 경복궁을 이를테면 몇십 번 정도 무료 입장을 받는다고 하면은 제 개이득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나가다가 본 곳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신발이 예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사지는 않았고 좀 이런 거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번 한복 상점에서 구입해가지고 온 물건들, 그러니까 한복 상점 후기와 맞아. TM3라고 하는 곳을 들렀어요. TM3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 되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까만 옷을 많이 팔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되게 키 큰 모델분이신지 직원분이신지 제가 몰라요. 어쨌든 되게 키 큰 남자분이 되게 그 멋있게 그 새까만 한복을 딱 차려입고 검을 차고 계셨고 다들 지나가다 우와 크다 이러고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 옷차림이라던가 거기 장식된 것들이 되게 다들 보면서 사자 보이즈다. 사자 보이즈다. 약간 이러고 지나갈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이번 한복 상점에 그런 데 많았어요. 되게 까만 한복을 입은 막 인형들 놓여 있는 것도 막 되게 많았었고 막 사자 보이즈 매드 팔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팔고 있었고 역시 인기 폭발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거 외에도 TM3 그 부스에 이런 옥춘당 아시죠 여러분? 제사상에 올리는 이 동그란 색의 하얀 사탕에 여기 이렇게 핑크색 있는 거. 또 어릴 적에 집에서 제사 지낼 때 그런 걸 사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먹은 기억은 없어요. 맛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거 모양의 그 스마트톡 아시죠?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 그거랑 뭐 놀이개랑 뭐 반지랑 뭐 이런 걸 쫙 팔고 있었어요. 옥춘당 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까만 한복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 이제 여자들도 입을 수 있는 옷이었는데 막 목 앞부분에 약간 은색 사슬 같은 거 이제 체인으로 달아가지고 되게 힙하고 멋있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와 되게 트렌디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랩을 해주었고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저의 후기를 떠들어 보았습니다. 한참 걸린 것에 여기까지밖에 스크랩 못했군요. 그래도 이 다이어리 셋업하는 거 여러분이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따로 셋업을 안 하고 그냥 쓸 게 없어지자마자 그냥 집어서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더운 여름날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물도 항상 많이 드시고 시원한 곳에 계시고 하지만 너무 에어컨 바람만 쐬지 마시고 조금씩은 걷고 그런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